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한마디에 68살 박영숙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고 매일 샤워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손주가 오기 전이면 방도 깨끗이 치워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의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그날 이후 손주를 안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가 무릎에 앉으려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박영숙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버스에 탔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던 적, 손주들이 예전처럼 안기지 않는 느낌, 며느리가 이유 없이 자꾸 창문을 여는 순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설마 나한테도 나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건강만 40년 가까이 연구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해온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도 차마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른 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이 데려온 친구의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는 손주가 오는 날이면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라디오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등 뒤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3분, 딱 몇 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인 냄새의 90%는 사라집니다. 비싼 제품 필요 없습니다. 향수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적용했고 그분들의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면 잠시만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요. 향수도 쓰고 옷도 깨끗한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땀이 안 나면 냄새도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그 노폐물이 피부 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노폐물은 세균의 먹이가 되고 세균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땀이 거의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 자체가 바뀝니다.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노네날은 산화된 지방산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70대 이후에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공기와 만나면 특유의 퀴퀴하고 묵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입니다.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얻는다고 근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순이 지나면 침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할 때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손주와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땀의 감소, 피지의 산화, 침 분비의 감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씻고 향수를 바꿔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본 샤워할 때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부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해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가장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대부분은 몸 전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부위 몇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위를 거의 씻지 않거나 대충 씻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위는 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목주름,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 부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기가 남아 있으며 피지와 각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귀 뒤와 뒷목은 본인이 보기 어려워서 대부분 그냥 물만 적시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노의 날이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귀 뒤를 그렇게 꼼꼼히 씻어본 적은 없어요. 그분이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 일주일만 실천하셨을 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냄새가 안 나요. 두 번째 부위는 털이 있는 곳입니다. 겨드랑이, 두피, 남성의 경우 가슴과 배. 털은 냄새를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땀과 피지가 털에 달라붙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머리카락만 씻고 두피는 제대로 문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주 쉽게 느낍니다. 제가 한 할아버지께 두피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씻으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요. 세 번째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서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발냄새는 양말과 신발을 통해 옷과 방 안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부위, 살이 접히는 곳, 털이 있는 곳, 땀이 많이 나는 곳.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오히려 냄새가 줄어드는지,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샤워 실수와 정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고 나면 샤워 습관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평생 씻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씻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씻고 있음에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씻는 횟수가 아니라 씻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샤워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대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뜨겁게 씻고 너무 급하게 끝낸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은 개운한 느낌을 주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피부에는 원래 세균과 냄새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이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이 피지가 다시 산화되면서 논에 날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즉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냄새를 키우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 미지근한 물. 이 온도는 피부 보호막을 지키면서도 노폐물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누와 바디워시 사용법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면 거품을 잔뜩 내서 세게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피부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몸을 충분히 적셔서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문제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은 부위는 손바닥이나 부드러운 타월로 천천히 문질러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워를 너무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워서 혹은 귀찮아서 5분도 안 돼 샤워를 마치는데 이렇게 되면 노폐물은 떨어져 나오다 말고 다시 피부에 남게 됩니다. 최소한 10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샤워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바로 샤워 후 관리입니다. 몸을 대충 닦고 바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반드시 수건으로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귀, 뒤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션이나 크림을 얇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은 냄새 관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늘어나고 각질은 다시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향수를 쓰셨는데 제가 향수를 끊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뒤 보습만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2달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즘은 방에서 냄새가 안 나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피부 환경이 바뀐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냄새와 싸우고 계시다면 더 강한 향, 더 비싼 제품을 찾기 전에 씻는 온도, 씻는 순서, 말리는 습관, 이 4가지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바꿔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밖에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물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이 노인 냄새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내부관리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해도 분명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진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냄새는 피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씻는 습관이 절반이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사는 방식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 질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화장실 자주 갈까봐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런데 이 습관이 냄새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은 몸속 청소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과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그 결과 몸 냄새가 짙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작 신호입니다. 저는 하루 6컵을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나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나는 늙어서 운동은 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하루 20분 햇볕 아래 천천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땀이 아주 조금씩 나면서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몸은 냄새를 품은 몸이 됩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도 있어 피부 환경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전이나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은 냄새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식품이 중요해집니다. 사과, 토마토, 오이, 녹차, 현미 같은 음식들은 몸속 산화를 늦추고 논에 날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자연스럽게 몸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강관리입니다. 입냄새는 노인 냄새의 일부입니다. 양치만으로 부족합니다. 혀 위에 쌓인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하루 한 번만 사용해도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침분비를 늘리기 위해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을 말리고 냄새를 농축시킵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양을 줄이고 그만큼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활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로 이 변화가 진짜 치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옷과 침구, 신발 집안 공기까지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는 생활정리법과 함께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열심히 씻어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어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몸 안과 밖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주가 고개를 돌리던 순간, 며느리가 창문을 열던 장면, 버스에서 옆자리가 비던 기억. 그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거리, 마음의 거리, 존엄이 조금씩 멀어지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참고 살아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접히는 부위 관리, 두피와 발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햇볕 산책, 항산화 음식, 구강 관리, 옷과 침구 정리, 하루 2번 환기. 이 중에서 오늘 당장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태도가 먼저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거리감이 사라지고, 눈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사람 같아졌어요. 이 말은 제가 의사로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결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냄새를 관리한다는 것은 몸을 가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끌어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귀 뒤를 조금 더 씻는 것,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양말을 하루 한 번 더 갈아 신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노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식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건강길잡이 실버램프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존엄과 일상을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